야, 이 닭들이 되게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내가 닭이야. 그 밭에서 시골에서 보던 그 닭이야. 요즘엔 이런 닭 보기 힘들어. 근데 토종 닭이 더 큰데. 아니지, 토종닭이 작아. 아, 작나? 작고 크게 봐봐 여기. 발목이 어때? 발목이. 아, 그러네. 발목이 까매잖아. 어, 이게 토종닭이야. 검은색 보면, 응? 어, 아유, 이제 요만하지 않냐? 이 그러네. 양계닭하고 비교하면은 작지. 저게 순놈닭인가 보다. 아주 리더인가 봐. 근데 저거 지금 왼쪽에 있는 애, 음. 걔는 발목이 보면 어때? 약간 하얗지. 걔는 토종은 순수 토종이 아니야. 그러네. 요 오른쪽에 있는 애지 여기. 어, 요 오른쪽에 있는 수탉 이거 봐봐. 꼭 그 야생 그 새 같지 않냐? 그러네. 발목이 까맣잖아. 얘가 토종닭이야. 그 색깔도 보면 어떻게 털 색깔이 되게 다양하지 않냐? 봐봐라. 응?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르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지. 혹시 저게 금계라고 하는 거 아닐까? 금괴도 있더라고. 근데 금괴는 좀 더 멋있어. 그치. 어. 화려하지. 목이 아주 진짜 금색으로 되게 화려하더라고. 맞아, 금괴도 있어. 요 하얀색은 오골개다, 오골개, 그지? 예, 흰색 털은 오골개인데, 발목이 시커멓잖아. 쟤는 이제 털을 벗겨도 그 고기도 시커매. 몸 자체가 검으스름하지, 피부가. 야, 이거 되게 정겨운데, 진짜로.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보던 그 완전 그 시골 닭이야. 멋지게 생겼다. 아니, 털 색깔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거 이거 뭐라 그러지? 불이. 아니. 아니, 부리는 요 주둥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 요거 뭐라 그래? 빨간 거.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도. 깃이라나 깃? 벼슬. 벼슬 그래. 벼슬. 벼슬. 아 맞아, 벼슬이 아주 얘는 빨갛다야. 응? 수탉은 저 벼슬이 멋있는 거 아니야. 이 뭐 이게 긴장하는 거 봐. 배추 싸 먹는 거야. 배추 싸 먹고. 얘 검은색 얘는 암탉이잖아 이게. 암탉인데 얘는 거기 새처럼 생겼다. 어? 아니 닭이라기보다 새 같아. 아주 날씬한데. 이쪽 숨는 거야. 말하자면 여기 가서 은신하는 거야 지금. 지금 따라다녀. 저 순놈. 그러는 거야? 아, 이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봐봐. 우리 나가봐. 다 따라다녀. 나가. 이거 안 나가. 이거 나가봐. 그렇지. 그래도 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 그게 낫지. 양계닭처럼 그냥 그래. 닭장에 갇혀가지고 알만 낳다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뛰어놀다가 그렇게 죽는 게 낫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예. 백숙이나 쌀만 먹으러 갑시다. 가자. 저 가지 끝쪽에 짙은 자주색의 버섯이 이렇게 모여 자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짙은 자주색 버섯들이 죽은 갈참나무에 이렇게 숲이에 많이 붙어 있는데요. 이 버섯은 전에도 보았던 삼색 도장버섯입니다. 나무에 부생하는 균으로서 그 말기암 환자에게 항종양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기도 한 버섯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주로 갈참나무와 같은 낙엽 화렵수에 발생하는 부우균인데요. 이 버섯의 갓의 윗면을 보시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약간 버섯의 형태나 색깔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버섯이 삼색 도장버섯이고요. 이 삼색 도장버섯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버섯은 항종양 억제율이 90%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약용버섯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알려진 삼색 도장버섯이고요. 요 옆에는 지금 보니까 삼색 도장버섯 옆에는 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발생했네요. 느타리 버섯입니다 이게. 이 버섯은 그 참부채 버섯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참느타리 버섯이라고도 하는데 버섯이 지금 발생했다가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습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곰팡이균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느타리라고도 불리는 참부채 버섯이 갈참나무에 이렇게 밑둥에 발생해 있는데 위쪽에는 지금 건조되어 가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긴 괜찮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곰팡이 균형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참부채 버섯이 보니까 참나무에 지금 숲이 겉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참나무가 움푹 패여져 있는데 야, 요 안쪽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아까 바깥쪽은 건조돼서 말라 있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촉촉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세 아래쪽이 아주 싱싱합니다. 색깔은 약간 갈색으로 변했지만 상당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촉촉하고요, 깨끗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은 처음 보는 또는 희귀한 이런 버섯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는 이 버섯 또한 제가 이제 처음 만나는 버섯입니다. 색깔이 까만데요. 지금 지름이 한 6cm 정도 여기 돼 보입니다. 이 나무는 아주 죽은 지가 오래돼서 바짝 말라 있고 수피가 다 벗겨진 상태고요. 무슨 나무인지조차 알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에 보면 이렇게 버섯이 한 6cm 정도 크기로 붙어 있는데 버섯이라기보다는 무슨 꼭 고구마나 감자가 까맣게 탄 것처럼 돼 있어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버섯 중에 0.5cm에서 1cm 정도 돼 보이는 콩버섯이라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크기가 너무 커요. 그보다. 이쪽에 지금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붙어 있다가 제가 만지니까 그냥 부서진 건데 이거는 이제 죽은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죽은 상태입니다. 죽어서 이렇게 색깔이 검고요. 또 이렇게 만지니까 부스러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밤색은 살아 있습니다. 만져보면 느낌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 있어요. 단단합니다. 살아 있는 상태고 요거 죽은 거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했는데 죽어서 이건 부스러집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스러지는데 이 버섯이 과연 무슨 버섯일까요? 떼어보려고 했더니 떨어집니다. 안쪽이 좀 특이합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 보면은 꼭 새 털처럼 털 같은 게 있어요. 작은 것들이 안쪽이 잘 안 보여서 안쪽을 한번 제가 잘라 볼게요. 이렇게 반을 매라든지 뭐 이런 비둘기와 같은 이런 새의 목선과 비슷하게 이렇게 목에 있는 털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이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털 같은 게 보여요. 부드러운 털이 돼 있고 검은색의 물결 무늬가 돼 있고 그 수직으로 이렇게 작은 흰 털이 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 이게 버섯일까요, 과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특이합니다. 무게는 무겁지 않고 가벼운데요. 이게 과연 뭘까요? 이렇게 이게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버섯류 같긴 한데 처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것도 이제 그 버섯 종류입니다. 이게 특이하게도 이거는 보면 가시 발달하지 않고 위쪽에 가시 형성이 안 되고 아래쪽만 이렇게 가시 아래쪽 면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이 나무에 이게 아래쪽에 있던 건데 아래 촬영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떼어서 지금 위쪽에서 촬영하는 건데 그 꼭 뭐라 할까요? 화산석이라나요? 화산석처럼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 뚫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버섯의 아래쪽 면이에요. 가세 아래쪽 면인데 위쪽 면이 발달이 안 돼서 위쪽 면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나무에 붙어 있던 거기 때문에 갓이 전혀 없고 아래쪽 면만 이렇게 발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특이한 형태의 버섯입니다. 옆에는 이 버섯이나 있거든요. 이 버섯은 그 시루 송편버섯으로 보입니다. 시루 송편버섯인데 여기 이제 윗면이죠.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아래쪽입니다. 시루 송편버섯의 아래쪽 모습인데 바로 이 버섯이 제가 이게 아래에서 채취한 버섯이 바로 이건데 이것이 바로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과 지금 여기에 왼쪽에 있는 이 버섯이 같은 버섯이에요. 사실은 같은 버섯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이 지금 이것은 위에 쪽 갓이 형성이 안 된 겁니다. 무슨 이유로 위에 쪽 갓은 없이 아래쪽만 발달이 돼서 위쪽에 갓은 형성이 안 되고 갓의 아래쪽 면만 발달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된 거고요. 요거는 지금 위에 쪽 갓이 발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버섯이죠. 같은 버섯인데 전혀 다른 버섯으로 보입니다. 왼쪽이 시루송편 버섯이고요. 오른쪽 것도 시루송편 버섯인데 요거는 갓이 형성이 안 되고 아래쪽만 발달되는 모습입니다. 앞에 나무는 물풀의 나무입니다.
이 물풀의 나무는 단단하고 또한 탄성이 좋아서 가구나 제기로 많이 이용되어 온 그런 나무인데요.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나무에 하얀 반점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묵은 아주 커다란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는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 보면은 곤장을 치는 장면이 있죠. 이제 죄인을 곤장을 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 곤장을 칠 때 바로 이 곤장을 만드는 나무가 바로 이 물풀의 나무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몸에 착착 감기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물풀의 나무를 이용해서 곤장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단풍나무로 야구방망이를 만들기 전에는 이 물풀의 나무를 이용해서 야구방망이를 만들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앞에는 뽕나무입니다. 하얀 버섯이 온몸을 휘감고 하늘로 치솟아 있습니다. 꼭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과 같은데요. 운지버섯이 이 뽕나무의 수피에 온통 뽕나무 수피를 감고 있어서 마치 용의 비늘처럼 보이는데요. 죽은 뽕나무에 뽕상황 대신 운지버섯이 붙어 있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하지만 장관입니다. 운지버섯이 이렇게 온몸을 휘감고 있는 모습은 장관이죠. 대단합니다. 이 앞에도 산뽕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이 죽은 산뽕나무에 쓰러져 있는 산뽕나무에 지금 수피에 운지버섯이 보이네요. 하얗게 운지버섯이 많이 붙어 있죠. 산뽕나무의 수피에 붙어 있는 운지버섯이고요.